사냥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시작이 됐는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법적 정언에 의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 11월, 12월에 먼저 있었던 300만 불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죠. 보고를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앞전에 일어난 일단의 사건이 2019년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초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방문하게 되면은 헬기도 띄워야 되고 벤츠 승용차도 필요하고 등등등 요구를 한 거죠. 근데 퉁쳐서 300만 불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500만 불인데요. 500만 불 마찬가지 이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경기도 사업을 자기가 대납했다. 그런 법정 진술입니다.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과 다르게 어떤 허위 진술일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팩트란 거겠죠. 그렇게 출발한 500만 불과 300만 불. 지금 현재는 300만 불입니다. 그리고 500만 불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보고가 됐느냐 여부를 검찰이 이제 밝혀야 될 사안인데요. 이런 걸 두고 어떻게 정치 사냥이다, 정치 탄압이다 주장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예. 결국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놓고 보면은 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가히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검찰 조사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조서에 서명 날인다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끝냈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신이 누린 특권. 그래서 이것은 정치, 검찰, 정치 탄압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인 자신이 누린 자신만의 특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민주당에서 주장하면서 검찰의 소환에 사실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게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5번을 소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몇 번을 소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사건이 다 각각입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다는 것이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선거법,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사건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사건에 한 번씩만 부른 거고요. 이때까지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는 항상 진술서, 그리고 언론 플레이, 그리고 검찰에 가서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지 마라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이 경기도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회장은 그 경기도 사업을 위해서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수없이 술도 마시고 접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 연결까지 해줬다는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그리고 긴밀한 아주 핵심을 물으면은 동문서답을 하고 이런 게 그간의 이재명 대표의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도 소환을 하는 것은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면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검찰이 그러면 왜 있는 겁니까? 일반인과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비교한다면 과연 얼마나 떳떳한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만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충분히 입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가정을 더하는 건데 이번 사건이야말로 야당 대표라는 그러한 조건, 전제를 무시하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죄 행위에 관해서 법원도 판단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증거 인멸의 사유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아내가 보여준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해외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구속의 타당성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비회기에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럼 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법적인 행위조차도 무시하고자 했던 게 이재명 대표 측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러한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전에 체포 동의안 간다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네. 아마 민주당 이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네. 방탄 프레임이라는 데서 어떤 딜레마에 빠질 것이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은 그 네. 가결된 데 따른 당내 내용 어찌됐든 국회 결정 이후에 법원의 결정이 있을 텐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 결정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법원의 결정도 더 이상 정치권에서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정치공학적이지 않게 법원에서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어떤 받았던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야당 대표란 특권을 무시하고 판단한다면은 아마 국민적인 갈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야말로 사실 국면 전환용이죠.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말씀을 좀 바로 잡으면은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순방도 사실 경제 순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이념을 강조한 게 아니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피해를 주고 그러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나름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 민생 경제를 결코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무회의나 뭐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 당이 주장하는 어떤 여론 조작, 대선 조작 이것을 저희는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했는데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묻혀져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민주당과 그리고 조그마한 언론사라고 표시하셨지만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굉장히 칭송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언론사입니다. 그 뉴스타파 그리고 정치검사 이 사위 일체가 조화가 돼서 당시 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검찰도 알았을 거라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친문검사, 정치검사가 덮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선 투표 3일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그런 것을 윤석열 마치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공작하는 언론사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민주당의 행태가 지금 민생을 주장하지만 저희 당이 지금 내놓은 법안이 200개 정도 법안이 넘습니다. 민생 법안이.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도 있고요. 그런 모든 법안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국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다음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그런 걸 주장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를 하시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저희 당 내부에서도 나름의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채모 상병의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나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윤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민주당 일부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데요. 그것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그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박 대령의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더 전모가 또 명확히 밝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정치 공세라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 내에서의 성범죄 사건이나 민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 권한이 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첩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군이 민간에서의 영역, 민간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권한을 지나치 침범해서 그것을 앞서 나가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원칙이 성범죄와 민간에서 일어난
분에 관한 사건에 관해서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고 이것을 오히려 특정인 누군가가 악용한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특정이라면 박정훈 대령이 누구나 악용했다라는 말씀드린 줄 말로 알았습니다. 들릴 수가 네. 있습니다.